하락장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온라인에서 유명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뽐뿌에서 유명했던 뽐뿌에서. 뽐뿌. 네. 뽐뿌에서. 글 쓴 이분이 네.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실거주 1주택자는 네. 집을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있던데 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 네, 네. 라고 하면서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제 생각이랑은 무관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제가 또 민감한 부분을 좀 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간 시기별로 네. 나눈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폭락은 이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올랐고 떨어졌고 약간 올랐고 이제 폭등을 했는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은 이 정도 떨어질 거다. 네, 네. 라는 걸 올리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론자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폭락은 네. 내 마음속에 버블이 이 정도 있어서 가격이 네. 이 오르기 전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런 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더라. 근데 이분 말로는 그죠? 네.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개념을 넣었죠.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것보다 좀 많이 덜 오르게 플랫하게 네, 네, 오르는 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일 거다. 네.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부동산 하락은 물가 상승보다 조금 덜 오르는 걸 부동산 하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값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요 타이밍과 뭐 상관없이 내 집 마련 1주택은 괜찮지 않나라는 의미로 이렇게 네. 글을 쓰셨더라고요. 드리려고 했던 말이 이거예요. 이 네 가지 그래프 중에서 네. 절대 오지 않을 거. 네. 뭐가 올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네. 절대 오지 않을 거는 이거라는 거죠. 네, 요런 거는 네. 오기가 힘들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온다고 해도 요 정도는 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뭐 차기 정권 요걸 지우고 보면 어떻게 네. 보면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렇다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네. 그럼 하락장 때 어떤 정도로 이제 떨어질까? 실제 하락이 얼마나 일어났을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가정을 네. 하는 거예요. 하락이 왔다. 만약에 왔다. 네, 말하는 하락이 왔어요. 네. 네, 왔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빠지게 될까를 알고 싶으면은 네. 가장 쉬운 건 그거죠. 지난번 서울 장에서 리먼 사태. 그렇죠. 리먼 사태 오고 하면서 08년, 09년 요때쯤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정도 빠졌을까를 그죠.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엄청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네. 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음마 아파트. 네, 음마 아파트. 네. 그래서 제가 음마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음마 아파트 30평에 34년 그래프예요. 네. 34년 그래프. 와, 34년이 지났는데 네. 재건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프가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네, 요걸 보는 게 사실 여기서는 쉬워요. 그러니까 호갱노노 가시면은 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갱노는 근데 저렇게 34년치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을 드리고 네.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음아파트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아파트를 보시면 하락 기간 얼마 정도 빠졌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고점이겠죠? 네. 네. 전체 기간 눌러서 고점에서 이렇게 긁으시면 네. 한 33% 정도 그죠? 그러니까요. 다시 한 30%에서 30% 뭐 잡는 기준점에 따라 다른데 완전 고점에서 완전 저점을 네. 잡으면 33%까지도. 33% 정도 이렇게 빠졌구나. 와, 2007년 2월에 사서 2013년 7월에 판 분이 있을까? 생각보다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요때 파신 분들도 많아요. 이때 요 근처에 잡으셔서 네. 요럴 때 있죠. 제자리 왔을 때. 제자리 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네. 매도하시는 분들도 네. 꽤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이 음마아파트가 한 네. 3배 정도 가격이 곱하기 3이 됐습니다. 저점 대비로 네, 하면. 저점 대비로 하면 네. 곱하기 3이 됐는데 과연 이때 얼마 정도 올랐을까? 그 앞에. 그렇죠. 이 앞에 어느 정도가 올라서 그러니까 앞에 뭔가 여기에 네. 보면은 여기에 뭔가 시작이 올라오면서 시작인데. 그렇죠.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을까? 그렇죠. 그 가격이 어느 정도였을까가 네. 궁금해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98년부터 올랐어요. 네. 이때 가격이 1억 4,750만 원 이었던 게 2006년도에 11억까지 갔더라고요. 이게 몇 배예요? 6배? 7배? 네. 가격이 7배가 됐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네, 7배가 됐고 빠진 게 12년 정도가 이제 네. 일단 이 데이터로는 최저점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33% 정도가 빠졌고 이거 제가 금액을 조금 보정을 했습니다. 24억 네. 정도로. 네. 지금 한 3배 정도 됐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구나. 7배 오른 거 비하면. 네. 이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는 게 이것도 충분히 많이 빠진 거지만 네. 그렇죠? 이것도 충분히 많이 빠진 거지만 33% 빠졌네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떻게 보면은 원가 이게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정도까지 네. 빠지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음마 아파트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특정 지어서 아파트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한 33% 정도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빠졌던 거예요? 2006년이 네, 고점이었네요. 6년이 고점. 이게 그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고점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이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년, 17년 정도가 네. 고점이었고 2006년이 그렇죠. 6년, 7년이 고점이었고 네. 6년, 7년이 고점이었고 그다음에 6년 동안 계속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궁금해서 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한 3배 정도 올랐던 단지가 있나? 싶어서 좀 또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데이터를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네. 요 마포 주변에 이제 2000년식인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네. 단지명은 얘기 안 할게요. 네네네. 네, 한 1억 5천이었는데 가격이 한 4억 7천 정도. 그럼 거의 한 3배 정도 3배 올랐네요. 뛰었죠. 3배. 네. 거기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보니까는 한 15%에서 20% 정도 빠졌더라. 근데 요게 네. 또 그런 게 있어요.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네. 더 빠진 곳들도 많습니다. 특히 더 빠진 곳들은 어떤 곳이냐면 네. 더블세븐이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죠. 네. 네. 그 목동, 용인, 분당 뭐 그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의 대형 더블세븐. 평수들 있죠. 네, 네. 그런 데는 많이 빠진 데는 한 40%까지도 빠졌어요. 네. 그렇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네네. 또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한 30%? 30% 많이 잡으면 정도. 아니면 한 20%에서 30% 많이 빠지면 40%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락장을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락장 만약에 온다고 하면 내가 마이너스 40%까지 버틸 수 있다면 네. 지금 가격에서 네, 그렇죠. 언제든 진입해도 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출연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그래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지금 24억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지만 지금 네. 바로 하락장이 빵 와버렸어. 빵! 네, 빵 왔어요. 내일부터. 그러면 24억에서 네. 한 17억 정도까지 30% 정도는 빠진다고 봐야겠죠. 네, 30% 17% 잡으면 그럼 한 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한 9년, 9년 정도, 18년 네. 요 정도 수준으로 가는 네. 거예요. 이 이전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 아하. 네, 이것도 근데 7배 올라서 33% 빠진 거고 3배 올라서 어느 돈 빠질까? 요런 근데 식으로 이게 네. 지금부터 빵 꺾여서 와야지 그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만약에 더 올랐다가 그러면 다시 21년 가격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모르는 모르는 거죠. 네, 거다. 사실은. 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오르냐 덜 오르냐 이거를 맞추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네. 투자 어차피 다주택자분들은 서울에 집 못 삽니다.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못 사죠. 1주택자들도 굉장히 이사 가기도 어려워요. 사실 되게 이게 부동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상승장이 진행되면 여러분들이 이사를 못 가요. 하락장 때는 좀 이사하기 쉽고. 하락장 때는 이사하기 쉬운데 상승장 네. 때는 어차피 다 오르기 때문에 네. 내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거나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돈을 더 엄치지 않는 이상 상위급지로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맞아. 상승장에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네. 무주택자분들은 만약에 영끌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력이 되시면 네. 여력이 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이 꼭지다. 라고 내가 미리 판단하고 네. 저점에 사야겠다. 라고 요 타이밍을 노려서 내가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요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거죠. 요 우상향에 베팅을 해서 여력이 된다면은 네네. 뭐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네. 바닥을 어떻게 잡어? 그렇죠. 바닥을 잡는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렇죠. 바닥을 잡는다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네.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뭐 13년, 뭐 14년 요런 시기가 왔어요. 네. 그랬을 때 완전히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 막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발바닥 각질? 발바닥 네. 각질해서 잡을 수는 없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은 상승이 시작됐구나를 판단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오늘 수업을 상승이 준비했습니다. 시작됐다. 그렇죠.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그런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지금도 너무 비싸니까 기다렸다가 네. 기다렸다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기다렸다가. 근데 그렇죠? 네, 그렇게 뭐 기왕 기다린 거 뭐 기다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 선택이니까. 그죠. 사실은.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임대를 살 것 같으면 네. 이건 아셔야 돼요. 전세 가격은 빠지기 힘들어요. 전세 가격. 네, 전세 가격은 네. 빠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방이면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택지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아니면은 뭐 공원 일몰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물량인 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뭐 이렇게 됐어 지금. 이거는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전세 가격이 또 정상적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 풍부한 유동성과 네.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그 도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정책적인 게 섞여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가격이 튀었는데 여기서 가격이 이제 이 부동산 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네. 이 가격이 전세 가격도 꺾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면은 이거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2006년부터 이때까지가 맞아요. 네.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때 그러겠죠. 굉장히 많이 집값 올랐어요. 떨어지면은 전세 살라 그러지 누가 뭐 그렇죠. 집 살라 네. 하겠어요. 네, 그거는 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집을 안 사고 내가 네. 임대를 선택했다. 그러면 일단 2년이나 4년 뒤에 네. 가격이 올라 있을 거다. 그때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들이 또 계획이 쓰신 다음에 그 임대에 들어가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을 한 채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건 지금 집을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집을 한 채 갖는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내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딱 사면서 이 가격이 고정되면서 네. 내가 월로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네. 2년 뒤에 이 가격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내 다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임대로 살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네. 더 밀려나게 될 수도 있고 물론 가격이라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내가 2년 뒤에 지출되는 월 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네. 내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기회가 된다면 집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래 시세를 예측하는 것보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